Hi everyone, in this video we're gonna go over exercise number 1 of lecture number 12 of 수능 특강 English, not English RC. Let's look first at the topic and title. 먼저 주제와 제목을 봅시다. 주제, The formation of schemas through habitualization. habitualization이 습관화고요. 습관화를 통한 스키마의 형성. 이렇게 되겠죠. 스키마라는 게 번역이 안 돼서 나오는데, 스키마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현상을 볼 때 무엇에 주의를 두고 보는가, 이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중심으로 본다. 그럼 외모가 스키마가 되는 거겠죠. 성격을 본다 하면 성격이 스키마가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 그 다음 제목, Schemas more frequently used ones become readily available. 더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스키마 중에서 더 자주 사용되는 것들이 더 쉽게 이용 가능해집니다. 더 쉽게 이용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뭐 자원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그 스키마를 통해서 사람이나 현상을 더 많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자신이 어떤 현상을 보는 그런 틀이 되는 거예요. 선입견이 씌워진다는 얘기겠죠. 자, 어떤 글이 나오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장, You may have noticed, 당신은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That people differ in the schemas they tend to use when evaluating others. 사람들이 다르대요. 어떤 점에 있어 다르냐면 스키마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을 하는 schemas하고 they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이 돼 있겠죠. 여기 지금 use 뒤에 목적어 명사 빈칸이 비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할 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스키마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evaluating, 평가할 때. 평가라는 건 우리가 as assessing 이라고 알아뒀던 거고. 근데 이게 딱히 평가하는 거냐 아니면 뭐 평론하는 거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휘의 변형은 있다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college professor, 대학의 교수들이 are often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 하게 되면은 염려하다일까 관심이 있다일까 뭐뭐에 관심이 있다, 즉 interested in이 되겠죠. 뭐에 관심이 있냐면 whether someone is smart, 누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여기에 지금 whether이라는 거 뭐뭐인지 아닌지 해서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가 됩니다. whether이 명사절 이끌 때는 if하고 의미가 같죠? 그러면 여기서 whether은 if로 바꿀 수 있을까? 당연히 없습니다. 왜 없냐? 여기 지금 with가 있죠, 전치사.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with, if 결합은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sales manager, 판매원의 경우에는 with whether someone is persuasive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업하는 그런 영업부장들은 관심이 있다는데 지금 managers하고 with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뭐가 생략이 됐을까? 네, 앞에서 나왔던 are often concerned가 생략이 됐겠죠. 생략이 된 이유는 왜 그렇다? 당연히 위에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부분만 싹 생략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efficiency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뒤따르는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명사절 이끄는 거고 if로 바꿀 수 없겠죠. persuasive 하면은 설득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부장이 막 사원을 쓸 때 자네 말 좀 해보게, 오 설득력이 있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하겠죠.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 그리고 and those involved in entertainment business, 엔터테인먼트, 연예계죠. 연예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도우즈는 사람들이 되죠. 마찬가지로 생략된 부분 are often concerned가 됩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Whether someone has charisma, 그 사람이 카리스마, 즉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지. 이건 이제 appeal이라고 해요. 매력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봅니다. 흔히 스타성이라고 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외모가 뛰어나고 뭐 노래를 잘한다, 웃긴다 이런다 해도 매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각 직업적인 맥락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스키마는 여기서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일까? 스키마는 직업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맥락.
So at this point, we can say that schemas differ from occupational context. What is occupational context? Whether the occupational context is professor, manager of sales department, or entertainment business personnel. 이런 걸 얘기해주는 거겠죠. Next sentence. As the examples illustrate. 이러한 예시들이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니까 demonstrate겠죠. 보여주듯이 the role of the evaluator, 역할. evaluator 하면 평가자, 평가자의 역할이나 아니면 or the context, 맥락 또 나왔어요. in which, where이 될 수가 있겠고 a target person is encountered. 그런 대상인물이 맞닥뜨려지는 맥락하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 맞닥뜨리든 마주치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faced하고 같은 거예요. faced나 confronted 같은 거. 그렇게 되는 맥락은 often influences, 종종 영향을 줍니다. which가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데 which는 사실 선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나오는 traits나 schemas를 의미상 수식해주는 의문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의문 형용사. 어떤의 뜻. 그래서 어떤 trait, 특징이나 스키마가 사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가 평가자의 역할이나 아니면 그 target person, 평가를 받는 사람, evaluate를 당하는 사람이 그 평가에 직면하는 그런 맥락은 그게 바로 이거죠. 직업적인 맥락. 근데 여기 직업적인 맥락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직업적인 맥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사람이 주되게 concerned with 한 거니까. 그 다음 but sometimes the schema is simply determined. 스키마는 단순히 결정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habit에 의해서. 습관은 custom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냐면요. If a person uses a particular schema frequently, 단순히 자주 사용한다면 빈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It may become chronically accessible. 만성적으로 접근 가능해질 수도 있대요. 만성적인 거의 반대말은 뭐죠? acutely, 급성적으로죠. 근데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는 만성적이니 constantly, 지속적으로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available. 우리가 아까 제목에 썼던 available 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and therefore likely to be used. 여기에 이제 may become이 다시 한번 생략이 되는 거고 still more frequently in the future. 미래에 still, 훨씬이란 뜻으로 more를 꾸며주겠죠. 그래서 비교급 강조부사 almost far away에 해당이 되고 미래에 더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면 쓸수록 더 익숙해지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면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바로 habitualization. 스키마의 사용이 습관화가 된다는 거. 이런 키워드를 기억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키마의 사용을 결정하는 거는 뭐다? 사용을 결정하는 변수는요. 바로 frequency, 빈도다. 빈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스키마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생겨나는 나는 이 스키마가 좋은 것 같아 하는 약간 inclination이라든가 bias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건 frequency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A frequently activated schema functions가 여기서 동사입니다. 자주 활성화되는 스키마는 기능을 한대요. Much like, 뭐와 같이 기능을 하냐. Like a recently activated one. 최근에 활성화된 게 있는 것처럼 기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쓰면 쓸수록 최근에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일단 여기서 지금 one이 나왔는데 이 one이 뭘까요? 일단 문법 용어로 이건 뭐라고 한다?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부정대명사는 어떨 때 씁니까? 부정대명사란 앞에서 이미 언급된 명사와 종류는 같고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다른 대상일 때.
그래서 같종다대라 그래요. 같은 종류, 다른 대상. 그때 원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ones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가리킨 거 스키마가 singular noun이기 때문에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빈도가 증가한다는 건 최근에 활성화된 게 활성화가 최근에 된 걸로 느껴지는 건 어떤 거냐? is heightened accessibility. 그것의 높아진 그런 접근성이 높아진 increased, enhanced 등등이 되겠죠. 그런 게 increases the likelihood, 가능성, chance예요.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that은 당연히 동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격의 that. 자, 이제 보시면 뒤에가 완전할 거예요. It will be applied. 그렇지, 완전하죠. 그것이 적용될 거라는. applied 다음에 to가 나오는데 이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ing처럼 동명사형을 써야 됩니다. understand 하시면은 안 되겠죠. 투부정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새로운 stimulus, 자극이 되겠죠. 자극을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새로운 자극이란 건 그거예요.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는 거. 이건 어떤 상황이지? 하고 뭔가 느끼게 되는 그런 일종의, 이건 유의어는 아니고 개념상 experience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 수시로 가려고 이제 학종 면접을 봐요.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면접을 봐준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인터뷰어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질문을 좀 받겠죠. 그럼 교수가 What is the reason why you applied for this major?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내가 I have to answer the question properly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 처하는 그런 experience 자체가 stimulus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시랑 같이 봤는데요. 일단은 스키마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잘 이해해 두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밖에는 어법이라든가 어휘 같은 변형은 좀 포인트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1번 마치겠습니다.